4년마다 한 번 찾아오는 월드컵의 계절이 왔습니다. 최초로 중동에서 겨울에 열리는 월드컵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160여 년 전 영국에서 시작된 축구는 높은 보급률을 자랑하며 이제는 국가와 대륙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접근성인 것 같아요. 누구나 그냥 공 하나만 있으면 즐길 수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당연히 즐기게 되고 발로 공을 차서 골대에 넣는다는 쉬운 룰로 높은 접근성을 만들어낸 축구. 그리고 해마다 향상되어가는 선수들의 경기력도 인기를 끄는 요인 중 하나인데요. 같지만 달라 보이는 축구. 축구라는 거대한 스포츠 세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면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 변화의 물결에 우리나라도 빠질 수 없겠죠. 경기에서 발생한 데이터들 역시 자동으로 태깅을 해서 정성적 분석에 집중할 수 있는 축구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놀이가 아닙니다. 이기기 위한 축구에서 즐기기 위한 축구로 패러다임이 변해가고 점차 성숙해져 가고 있고요. 발전해가는 축구 문화 속에 내재된 수많은 기술들로 보는 재미도 더해지고 있죠. 월드컵의 계절,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축구 이야기. 더불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달라져가는 우리나라의 축구 문화까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모든 사람들이 곤히 잠들었을 밤늦은 시각. 연남동의 한 펍을 찾았습니다. 여느 가게와 다름없이 손님 맞을 준비가 한창인데요. 가게 내부는 조금 다른 의미로 분주합니다. 1시 반부터 토트넘 리버풀 해외 축구 중계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손님들이 1시 반쯤에 조금 더 입장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서둘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축구를 보기 위해 밤늦은 시간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 이 펍은 영국의 한 유명 축구팀의 팬들이 함께 모여 축구 경기를 관람하고 응원하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해당 팀의 팬들에겐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마치 박물관처럼 꾸며진 공간. 해당 팀과 관련된 용품이 가게 안에 가득하네요. 이곳은 해외 축구 문화 중 하나인 펍 응원 문화를 국내에서 재현하고 있죠. 리버풀 팬들이 주말이나 새벽이나 항상 모여서 응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요. 늦은 시간이든 좋은 시간이든 항상 가면 그 공간에서는 리버풀 경기를 볼 수 있고 재밌는 응원을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포인트를 좀 두고 싶어서 만든 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열린 다른 경기를 보면서 응원하는 팀의 경기 시작을 기다리는 팬들. 아직은 고요하죠? 그때 사장님이 손님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주고 있는데요. 축구팬이라면 하나쯤은 꼭 갖고 있다는 스카프입니다. 독특한 건 이 스카프의 디자인을 사장님이 직접 했다고 하네요. 드디어 시간이 됐습니다. 경기 중계가 시작되었는데요. 조금 전과 다른 긴장감이 가게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스카프를 목과 머리에 두르고 응원을 시작하는 사람들. 응원으로 하나 되는 팬들. 분명 새벽 시간인데도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얼굴 가득 웃음꽃이 피어있네요. 고요했던 펍 안이 점점 열기로 채워지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가 꽤 스릴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터질 듯 터지지 않는 득점, 때로는 아쉬운 탄식을 내뱉고 또 때로는 몰아치는 응원을 하며 팬들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골이 터졌습니다.
득점과 함께 더욱 뜨거워진 열기.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시간이지만 이 펍에선 아직 주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겐 이 공간이 쉼터이고 응원하는 팀의 득점이 비타민입니다. 영국에서의 펍은 기본적으로 술집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 그분들에겐 커피숍도 되고 식당도 되고 해서 항상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잖아요. 그럼 이제 경기장은 좀 한정된 공간이다 보니까 펍에서 같이 보는 문화가 돼 있어요. 사실 축구가 매일 재미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90분 동안 어떻게 전후반 동안 이렇게 계속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집에서 보면 졸리죠. 재밌는 경기가 아닌 이상에 이 공간에서 오면 선수 욕도 할 수 있고 응원가라든지 이런 거 배울 수 있는 축구 경기 외적인 것들을 또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어서 그래서 좀 찾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응원하고 소통하는 펍 문화는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익숙한 풍경인데요. 여기 모인 이들은 축구라는 매개를 통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비슷한 운동이 있었다는 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축구는 1863년 영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현재 가장 인기 있는 프로스포츠로 인정받고 있죠. 타 종목에 비해 용구에 대한 제약이 적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등장과 함께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하지만 처음에는 기업의 후원을 받는 팀이 없어 아마추어 스포츠 형태만 띄고 있었고 이후 노동자 계급의 참여와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해 프로클럽이 탄생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프로리그는 점차 인근 국가로까지 인기가 이어졌고 유럽인의 해외 이주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904년엔 국제축구연맹이 만들어졌고 1930년부터는 전 세계가 4년에 한 번씩 월드컵 대회를 열어 공통된 규칙에 따라 실력을 겨루고 있는데요. 축구의 인기는 우리나라에까지 이어졌습니다. 1882년 처음 들어와 1933년엔 조선축구협회가 창립되면서 축구가 조직화되기 시작했고요. 1948년엔 축구협회가 창립됐습니다. 1948년에 처음으로 런던 올림픽에 1954년에 스위스 월드컵에 진출하며 우리나라 축구의 새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후 그 역사는 한일 월드컵으로까지 이어졌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2022년이 되었고 지난 11월 21일 카타르 월드컵의 막이 올랐습니다. 전 세계 200개국 이상으로 중계되고 사람들에게 환희와 감동을 선물할 가장 큰 이벤트. 조 추첨 유니폼 발표와 함께 축구를 여는 신호탄으로 공인구 공개 행사가 꼽히는데요. 이번에도 축구공이 가장 먼저 베일을 벗었습니다. 아랍어로 여행이라는 뜻이라는데요. 본선 32개국이 공 하나로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상징하지요. 그 의미만큼 기능적인 면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일 큰 특징은 일단 속도감을 높이는 데 신경을 썼대요. 그래서 속도, 그 다음에 정확성, 안정성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20개 패널로 된 조각을 만들어서 그 부분들이 폴리우레탄 재질로 했다고 합니다. 그게 폴리우레탄이 형태를 유지하거나 안정감을 갖는 데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물론 꿰매는 방식이 계속 변해왔어요. 근데 뭐 접착 방식이 된 지는 꽤 됐습니다. 근데 접착 방식으로 하는데 처음으로 그 수성 천, 그러니까 친환경 수성 잉크와 접착제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예. 공인구는 대회 때마다 뜨거운 화두입니다. 공에 따라 경기의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인데요.
스포츠용품을 제작하는 이 기업은 국내 유일의 축구공 생산 기업입니다. 둥그란 공의 모양은 겉보기엔 단조로운 구의 형태지만 축구공으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꽤 복잡한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디자인이 확정되면 인쇄 과정을 시작합니다. 기업은 축구공 폴리우레탄 소재 인쇄에 풀컬러 UV 프린터를 사용하고요. 인쇄 후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재료 표면에 에나멜 코팅을 합니다. 기계식 본딩 축구공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축구공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사용자의 니즈에 맞게 스페셜 커스텀볼을 다품종 소량 생산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고 있고요. 특히 2006년 공인구부터 사용된 열 접착 방식을 이곳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프린트하는 목적은 이제 소비자분이 원한 그 고유의 그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그 디자인을 프린트하는 것입니다. 결합 과정에서 밀리는 현상이 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건조가 필요합니다. 이후에도 공인구 제작은 수많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천연 라텍스가 폴리우레탄과 폼에서 건조되면 CNC 염료와 블레이드 염료의 디자인 모양에 따라 축구공 패널을 자릅니다. 2022년 한일 월드컵 때까지는 전통적으로 5각과 6각이 조합된 32조각의 패널을 이용한 축구공이 대세를 이루어 왔지만 최근엔 패널 수가 급격히 적어지는 추세죠. 성형이 완료되면 패널의 가장자리에 접착제를 붙이고 접착제 건조와 숙성을 위해 컨테이너에 삽입하고요. 약 55도의 높은 열을 가합니다. 접착제가 마르고 활성화되면 설계 도안에 따라 구 모양으로 패널을 조립합니다. 즉, 숙성을 마친 패널들이 오랜 과정을 거친 끝에 드디어 결합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정해진 형태에 맞게 결합해야 동일한 디자인의 공인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는데요. 조립된 패널을 축구공 튜브와 함께 형틀에 넣고요. (3분을) 기다립니다. 완성된 공의 모습이 궁금해지는데요. 이 과정은 퍼밍몰드 과정인데요. 퍼밍몰드 과정에서는 악과 열로 더 강하게 결합이 되었고 이렇게 해서 공이 완성이 됩니다. 형틀이 열리고 반짝반짝한 완성된 공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열 접착 방식은 바느질로 만들어지던 기존 방식에 비해 보다 완벽한 구에 가깝고요. 꿰맨 실밥 사이로 물이 스며들면서 무게가 변해 볼의 성능이 저하된다는 단점을 상쇄하죠. 축구공은 이제 단순한 공이 아닌 대회와 리그, 팀, 그리고 기술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월드컵에서도 공인구의 형태가 매번 바뀌고 다른 디자인이 적용되고 있죠. 이처럼 그동안 공인구는 각 대회를 상징하는 얼굴이었고 그 시대 과학기술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축구 기술의 발전은 공인구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최초의 월드컵인데요.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기술이 새로 도입되며 더 빠른 흐름과 공정한 경기에 대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것은 오프사이드 자동화 시스템인데, 오프사이드를 인공지능이 판단을 해서 그 판단한 결과를 VAR 부심에게 보내줘서 그 부심이 또 판단을 다시 해서 주심에게 보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오심이 확실히 줄 수 있는 그런 월드컵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기술이 어떻게 도입되는지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와 첨단 기술의 융합은 이미 다양한 스포츠 장르에서도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운동 속도와 거리를 측정하는 간단한 기술을 비롯해 선수들의 신체 상태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기술까지 이미 소개가 되었고요. 이러한 기술은 프로 선수가 아닌 스포츠를 즐기는 대중에게도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스포츠에 적용된 기술들 또한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데요. 이 연구소에서는 운동선수들의 경기력을 분석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 장비의 원천 기술을 개발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PTS는 선수 경기력 분석을 위해서 전자데이터 측정 및 추적 장비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GPS 위성과 그리고 수신기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선수들의 경기력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할 수 있는 장비라고 하겠습니다. 활동량, 최고 속도, 뛴 거리, 심박수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고요. 선수의 공수 방향, 그리고 슈팅과 패스 성공률, 가속도, 스프린터 횟수 등에 관한 그러한 데이터들도 수집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전자데이터 측정 추적 시스템 EPTS. 센서가 부착된 옷을 입고 EPTS를 등 뒤에 장착합니다. 초소형, 초경량으로 제작한 데다 차세대 무선 기술인 초광대역 통신 기술을 접목해 정밀한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는데요. 필실험자가 운동을 시작하면 심박수 등 신체 활동 정보를 토대로 운동량과 컨디션을 측정하고 이 데이터를 원거리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운동선수들한테 불편함을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의 피드백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저희 EPTS 기기의 활용성이 더욱더 고도화되고 높아지는 방식으로 마무리 개발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EPTS 시스템을 실전에 적용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월 국제축구연맹의 인증도 받았습니다. 이 기기를 유소년 대표팀에 시범 적용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데요. EPTS는 GPS를 통해 선수들의 운동량을 측정하고 경기를 뛰는 선수들의 움직임에도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장에서 실전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 U18 고등학교 선발팀 오이타에 가서 그 친선 경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사전으로 훈련을 하고 선수의 체력 퍼포먼스를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이 EPTS 장비를 테스트하려고 왔습니다. 지난 5년간 기기 개발에 몰두해온 연구팀. 많은 연구진의 노력으로 탄생한 EPTS 장비들도 실전에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테스트는 18세 이하 축구 대표팀의 연습 경기에서 진행하는데요. 2026년 개최될 북중미 월드컵에서 이 선수들의 출전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 축구 미래를 이끌어가게 될 선수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 경기에서 뛰는 선수들이 테스트에 참가하게 됩니다. 심박 측정 센서를 착용하고요. 장비를 착용하고 뛰는 경기에 선수들도 흥미로운 듯한데요. EPTS 장비까지 장착합니다. 각 센서들은 고유의 식별 번호가 있어 연구팀은 선수들의 이름을 등록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선수가 어느 정도의 활동량을 기록하는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U18 축구 대표팀을 상대할 팀은 장훈고등학교 축구팀.
2022 고등축구 리그 전 후반기 통합 우승을 차지할 정도의 실력파 팀입니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테스트 결과도 궁금하지만 양팀 선수들 모두 뛰어난 기량을 가진 우리나라 최고의 유망주인 만큼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각자의 전술에 맞게 흐트러짐 없이 경기를 치러냅니다. 연습 경기라 하더라도 한치의 양보 없이 치열한데요. 선수들이 뛰는 동안 경기장 밖도 분주합니다. 선수들의 운동 정보를 상세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거친 경기를 하는 중에도 측정은 정확히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넓은 경기장을 움직이는 선수들의 데이터가 90분의 경기 동안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기록된 데이터는 다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훈련에도 사용됩니다. 선수들의 컨디션을 체크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대 시대는 최첨단 과학기술이 이제 주가 되는 시대이고 저희 스포츠 역시도 이제 과학기술을 활용한 여러 가지 접근이 지금 행해지고 있고 저희 축구 역시 과학적 지원을 통해서 저희 선수들의 축구 수준을 한창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포츠 과학 기술에 정성을 쏟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유는 첨단 기술을 통해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포츠와 첨단 기술의 융합이라는 흥미로운 시도가 점차 익숙한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해 첨단 기기 사용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죠. 이러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의 한 공설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아마추어 리그에 속한 축구팀의 친선 경기가 있는데요. 모두 축구에 대한 애정 하나로 모인 사람들. 바쁜 일정을 쪼개 틈틈이 연습을 해야 하다 보니 늦은 저녁에도 경기가 진행되죠. 정규 리그 경기는 아니지만 경기에 임하는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 전 시즌이 마무리되었지만 연습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시즌을 위해 팀의 전략과 선수 구성 등 변화를 주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K5 리그는 아마추어 최상위 리그이고요. 기존에는 선수 출신이라든지 고도화된 선수들이 엘리트 선수층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리그였어요. 그러나 이제 작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팀을 운영하는 그런 구단들이 많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엘리트 선수들도 늘어나는 비율이 가속화되고 있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풀뿌리 축구 기반에 다지고 있는 그런 리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축구 리그는 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합해 총 7부 리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로, 세미프로, 그리고 아마추어 리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중 아마추어 리그는 프로축구 선수 출신도 축구를 배우지 않은 사람도 모두 참가할 수 있죠. 축구를 사랑하는 이들이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동호인 축구 리그입니다. 아마추어 리그는 우리나라 축구 대중화의 지표이자 밑바탕이기에 그 존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바라는 엘리트 축구와 생활 축구의 통합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연결고리이기도 하고요. 전반전이 끝나고 경기 피드백을 위해 정희상 단장이 그라운드로 내려갑니다. 많이 앞쪽으로 공격적으로 해도 되는데 한 명은 박스 투 박스로 하고 한 명은 홀딩으로 하고 그런 거 뭐 크게 연연하지 말고 상황 봐서 내가 내려와서 홀딩을 해줘야 되면 해주고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고 그런 역할 분담만 서로 얘기를 하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준비한 전술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요. 전술 구상 외에도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GPS를 기반으로 선수들의 활동 위치와 활동량을 측정하는 장비인데요. 해당 기기를 조끼에 넣고 착용하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요. 보다 정밀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도입한 장비.
선수들의 실력이 보다 향상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리와 관련된 수치들, 예를 들면 총 뛴걸음, 뭐 스프린트, 그리고 어질리티, 그 외에 총 이동한 거리, 그런 수치들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전략적으로 경기를 준비하는 방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버리그에서도 전략 전술 강화, 선수 기량 상승에 힘쓰며 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칠 틈 없이 끊임없이 필드를 오가며 연습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 선수들도 데이터화된 자신의 기량을 보고 현재 실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비록 프로팀이 사용하는 정밀하고 전문적인 장비는 아니지만 아마추어를 위한 장비가 나왔다는 건 축구의 첨단 스포츠 기술이 대중화되고 있다는 의미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좋은 장비와 정확한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기를 복귀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때문에 오토 트래킹 촬영 장비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직접 드론 촬영을 하는 등 다양한 IT 장비를 사용해 새로운 시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도입하기 이전에는 선수들이 감성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서 투지라든지 그런 단어들로 대변되는 것이 우리나라 축구의 대중화된 그 워딩 중에 하나였는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기들을 도입한 이후부터는 이제 내가 어떤 영역에서 어떤 능력치를 발휘하고 또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활용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동기부여라든지 목적의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수 자극을 받고 또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스포츠 과학이 연구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유독 축구 분야에선 그 도입이 늦었죠. VAR 또한 다른 스포츠에 비해 도입이 늦었는데도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스포츠가 오로지 선수의 땀과 노력만으로 이뤄내는 것이라는 고전적인 패러다임이 점차 바뀌고 있다는 데 있죠. 축구를 즐기는 문화 또한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라고 하면 화려한 기술력을 갖춘 공격수를 떠올리지만 골대를 지키는 골키퍼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제 응용해서 하면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이런 식으로 잔발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마추어 리그에 소속되어 골키퍼로 활약하고 있는 오지훈 선수. 더 많은 사람들이 골키퍼의 매력을 느끼고 아마추어 리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필드 포지션과 좀 다르다 보니까 순발력을 좀 강조하거든요. 단 한 번의 판단으로 이제 실점을 하고 선방을 하고의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물적인 감각을 기를 수 있게끔 제가 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골키퍼가 그라운드를 뛰어다닐 일은 많지 않지만 순발력과 순간 판단력이 중요한 포지션이기에 훈련도 다른 포지션과는 다르게 진행됩니다. 아직은 맛보기 준비 운동. 진짜 실력을 보기 위해 오지훈 선수가 특별한 장비를 가져옵니다. 바로 축구공 자동 발사기인데요. 슈팅 속도와 궤적 조절이 가능해 전 포지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훈련 장비로 특히 골키퍼 훈련에선 없어서는 안 되는 장비 중 하나입니다. 골키퍼 이제 훈련할 때 우리 골키퍼들이 정확하게 차주는 공을 막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 기계가 대신 도와주기도 하고 또 이제 또 강력한 슈팅을 막는 반사신경을 기를 수 있는 도움이 많이 되는 기계입니다. 공을 발사기에 넣자 골문을 향해 엄청난 속도로 공이 발사되는데요. 잘 막아냅니다. 사람처럼 준비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더 어렵죠. 이번엔 발사기를 측면으로 옮깁니다.
이 장비는 공격수가 감아차는 것처럼 공을 발사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골키퍼의 판단력과 순발력을 기르기에는 그야말로 최상인데요. 연이은 선방, 땀 흘려 훈련한 보람이 느껴집니다. 사람이 차는 것보다 좀 더 코스가 힘들고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사람이 차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도 되고 속도가 저렇게 안 나오는데 기계가 하니까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반인에게도 도입되기 시작하는 새로운 훈련 방식들. 오지훈 선수가 바라는 건 보다 똑똑하게, 보다 재미있게 축구를 배우는 문화가 정착되는 것입니다. 일단 엘리트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축구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연령의 선수든 어떤 성별이든 모두가 쉽게 아무 데서나 가서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되고요. 축구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유망주를 지원하는 것만큼이나 축구를 즐기는 문화가 확대되고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축구 강국들은 발전된 유소년 축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찍부터 축구를 생활 스포츠로 접할 수 있게 하고 있죠. 이 같은 유럽식 유소년 축구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도 등장했습니다. 이 유소년 축구 클럽은 창단한 지 수년 만에 전국의 축구 명문들과의 경쟁을 뚫고 올라왔다는데요. 손 내리고 자세 낮춰. 더 빨리. 길게 쭉 빠르게 해야지. 근데 기량과 재능이 뛰어난 선수들에게는 세계 명문 축구 클럽에서 러브콜이 들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목이 집중됐었는데요. 아이들은 스타 플레이어들의 멋진 플레이에 반해 축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아이들의 개인기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꿀마설이 1탄, 2탄이 있어요. 거기서 1탄은 54가지가 있고요. 이제 2탄은 한 50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번호를 줘서 아이들이 이제 외워서 훈련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발동작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각 다른 방식으로 공을 다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8번! 코치가 번호를 외치면 아이들의 발동작도 순식간에 달라지는데요. 도저히 초등학생들의 실력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적절한 템포로 물 흐르듯 부드럽게 공을 다뤄냅니다. 연습할 때 빠르게 해야 실전에서 나오지. 더. 26! 디딤발이 지금 안 빠져주잖아. 뒤로 뺄 때. 공이 걸려 계속. 그러면 디딤발을 더 앞으로 옮겨주면 되겠지. 오케이? 이렇게 옮겨주고 이렇게. 그렇지. 훨씬 좋잖아. 오케이. 힘들게 해야지 훈련을. 볼 마스터리 훈련을 마치고 또 다른 훈련을 위해 러버콘이 등장했습니다. 그라운드에 길게 세워놓는 걸 보니 장애물을 피해 드리블을 하려는 듯한데요. 밸런스 잡고 잔발로 고 잔발 고 짧게 고 빠르게. 지금까지 한 볼 마스터리 기술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진가 드리블. 브라질 무술인 카포에이라의 기본 스텝을 이용해 상대를 속이는 드리블 기술입니다. 천천히 보면 꽤 아름답게 보이죠. 투지와 금기만을 강조하던 과거의 훈련과는 축구에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개인기를 통해 자신이 동경하던 선수들의 플레이를 닮아간다는 동기부여가 아이들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축구는 크게 보면 11대 11이지만 이제 작게 나눠서 보면 1대1 경기거든요. 그래서 이 수비를 내가 어떻게 제끼고 속이고 슈팅을 마무리해서 골을 칠 수 있나, 그런 게 개인기인데 이제 7세부터 14세까지가 골든에이지 시기인데 여기에서 모든 기술 습득력이나 이런 두뇌 회전 그런 게 가장 잘 스펀지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예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제 훈련 프로그램들 자체로 제작을 해서 드리블을 300여 가지가 넘는 드리블을 만들어서 이제 애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는 1대1 상황에서 드리블로 돌파하는 연습을 합니다. 축구는 결국 상대 선수와의 대결에서 이겨야 하죠. 1대1 상황에서 상대를 뚫을 수 있어야만 다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제치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길을 만들어냅니다. 다음 상대할 사람은 성취가 자신보다 2배나 큰 코치. 선수들끼리의 대결에서도 그랬지만 스승과의 대결에서도 마찬가지로 플레이가 과감합니다. 한 명은 뚫어야 하고 또 한 명은 막아야 합니다. 이 같은 훈련 방식으로 선수들은 실력과 함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함께 자랍니다. 팔 보고 그렇지 한참을 달린 선수들은 잠시 수분을 보충하고 다시 훈련장으로 돌아갑니다. 지칠 법도 한데 아이들이 스스로 더 노력하게 된다는 것. 실력만큼이나 중요한 굳은 마음가짐입니다. 준비고 개인기를 바탕으로 내가 하고 싶은 축구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 어린 선수들이 정말 멋지게 자라주고 있네요. 축구를 즐길 수 있게 해줌으로써 더 뛰어난 선수를 키워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유소년 클럽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열심히 체력 운동하고 그러면 경기에서도 우승하고 막 리그에서도 우승하고 그러니까 그게 정말 유소년 아이들한테 안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성장을 방해하거든요. 체력 훈련, 막 운동장 뛰고 산 뛰고 이제 한국도 많이 바뀌고 많이 배워서 지도자들도 많이 바뀌었다 생각해요. 아이들이 훈련할 때나 경기할 때 항상 자신감이 넘치게 할 수 있고 이제 경기 때도 한 가지 상황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이제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구 꿈나무 육성을 목적으로 많은 유소년 클럽들이 탄생해 왔습니다. 축구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선수를 어릴 때부터 키워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그 유망주들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하는 고민이 시작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우리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죠. 축구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어릴 때부터 이게 자유롭게 운동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동안 오랫동안 쌓여온 노하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를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체계화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그에 따라서 연령별로 이렇게 잘 좀 적용을 시키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아직 그런 거를 따라가는 입장인데요. 그래도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지금 많이 공부도 하고 해서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예. 이제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대한민국 축구. 한국 축구는 팬들의 염원에 화답하기 위해 출정에 나섭니다. 비판도 많았지만 뛰어난 선수들이 등장하면서 전과 다른 기대를 갖게도 되는데요. 그간 달라진 축구 문화가 또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줄 수 있을지 기대와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벤투 감독님이 최장수 감독님이고요. 중간중간 많은 비판도 받았지만 성적으로서 사실 증명을 했고요. 기존 월드컵에서도 이제 해외에 진출한 선수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번 월드컵에서는 그 선수들이 조금 더 팀의 중심인 선수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점이 좀 차이점이라 볼 것 같아요. 저희 국가대표팀의 핵심 선수들이 각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들로 있는 이번 월드컵이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벤투 감독님의 지도력과 함께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4년에 한 번 전 세계인을 설레게 하는 축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199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 국민의 축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2002년엔 그 정점을 찍었죠. 한 번 더
그때의 영광을 기대하며 월드컵이란 축제가 돌아올 때마다 큰 목소리로 응원하고 있지만 터져나오는 실망감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0번 연속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저력이 있습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무려 40년이죠. 월드컵을 향한 한국 축구의 도전은 꽤 오래전부터 시작돼 왔고 여전히 우린 달리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매해 더 나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선수단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노력해왔고 이제 그 결실이 맺어질 때죠. 올해가 지나가면 4년을 기다려야 하는 축제. 결과가 좋다면 크게 웃고 꼭 기대하던 결말이 아니더라도 밝은 한국 축구의 미래를 응원하며 전 세계인의 축제를 함께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